과연 2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가? 멤버들의 부모님들 역시 본인들이 인용될 것이라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 사태가 또 다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왜냐? 재판부에서 양측에게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 회부 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피프티 사태를 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입니다. 이 조정 회부 결정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프티에게 유리한 결정이다. 아니다. 어트랙트 측에 유리한 결정이다. 이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결정일까?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조정 회부와 조정 신청은 다르거든요.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한쪽에게 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고 싶다. 양측이 받아들여지면 결과적으로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사안이다 보니까 양측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한번 만나봐라. 이 만남을 통해서 뜻밖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서 양측이 원하던 간에 아니면 원하지 않던 간에 한 번은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결정이다.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 절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일정이 조율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회부 결정은 양측의 변호사만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사건 당사자 1인이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측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결정되지는 아직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어트랙트 측에서도 사건 당사자 1인 그리고 피프티 측에서도 사건 당사자 1인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프티 멤버들이 직접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 멤버들보다는 멤버들의 부모님이 나설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과적으로 이 조정 회부를 통해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합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신청을 통해서 그 일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합의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보니까 합의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전에 피프티 멤버들이나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이 어트랙트 측에 합의를 하고 싶다 혹은 만남을 갖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는 요청이 단 한 차례만 있었어도 조정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는 측이 어트랙트 측이었고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이 멤버들 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이 만남의 의미는 분명하게 있겠지만 합의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이나 부모님들이 어트랙트 측 소속사 대표나 관계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어트랙트 측에서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 어트랙트 측에서 광장을 추가 선임한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체 어트랙트 측은 왜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 선임한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그간 법무법인 서정을 선임해서 관련 재판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장을 선임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서정 대신 광장이 관련 사안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냐? 아닙니다. 추가 선임입니다. 법무법인 서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계 쪽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광장의 경우에는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로펌인데요. 그러니까 추가 선임을 하면서 기존의 회계 쪽 담당은 서정이 보고 형사 쪽과 손해배상 쪽에서는 광장이 보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멤버들이 요청을 했던 것이 정산 관련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서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종 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트랙트 측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후에는 혹시라도 모를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그리고 사실 어트랙트 측이 대응해야 되는 상대는 단순히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왜냐? 안성일 대표를 주축으로 한 더 기버스 측도 상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형사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트랙트 측 역시 광장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추후 관련 소송에 대비하게 됐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8월 5일로 지정됐던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8월 5일이 지나면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회부 결정에 따라서 결론도 1주 정도 더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는데요. 뭐냐? 지금 재판부 역시 휴가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일주일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과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약 2주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양측이 정말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합의에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양측의 의지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뭐합니까?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무엇을 위해 진행이 되냐? 멤버들이 제기를 했던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과연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얼마나 인용 가능성이 높냐?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예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굉장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한다면 사실 중소기획사뿐만 아니라 대형기획사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언제든 돈 있는 집단에서 중소기획사에서 열심히 만들어둔 멤버들을 빼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게 선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트랙트 측에서는 질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멤버들의 부모님들 역시 본인들이 인용될 것이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끝을 봐야 결론이 날 전망인데요. 사실 전홍준 대표가 그 이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8월 5일 이전에만 돌아오면 모든 걸 수용 가능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 도출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장까지 추가 선임한 이유는 바로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그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재판부가 본인들의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 역시 내부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각이 돼야 멤버들과 소통이 가능하겠다. 결론이 나야 멤버들 역시 마음을 돌릴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 부분, 과연 이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가? 물론 아닙니다. 전홍준 대표는 8월 5일까지 골든타임을 제시했고 뜻하지 않게 재판부의 조정결정 회부와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2주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프티 2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무조건 멤버들과 부모님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어트랙트 측의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가 바로 안성일 대표의 근황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안성일 대표와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가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상파에서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안성일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알 카메라 앞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안성일 대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안성일 대표가 자신의 학력 문제에 대해서 오기재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기재라는 말이 잘못 기재를 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대체 오기재를 했다면 실제로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바로잡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안성일 대표는 본인의 프로필 사항에서 학력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과를 나왔는지 그 누구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안성일 대표는 본인이 직접 기재한 이력서상에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앞서 방송을 통해서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대표에게 본인이 중앙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에게는 중앙대, 음대, 바이올린 학과를 졸업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는 각기 다른 연예 관계자들에게 다르게 관련 사실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중앙대 경영학과, 여기서는 중앙대 음대 작곡가, 여기서는 중앙대 음대 바이올린 학과. 어떤 게 진실일까?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대학교라는 학력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안성일 대표가 중앙대를 졸업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안성일 대표는 이 중앙대학교를 몰리는 걸까?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안성일 대표의 친형분이 중앙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작곡과 졸업 이후에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안수를 받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와 중앙대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친형의 작곡과 졸업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학교를 나왔길래 안성일 대표는 본인이 중앙대학교를 나왔다는 그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안성일 대표의 가족분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족분들의 입장은 안성일 대표의 친형이 중앙대 작곡과를 나온 것은 사실이다 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피프티 사태. 의도치 않게 2주간의 시간이 더 벌리게 됐습니다.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